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세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갑자기 오는 웬 자동차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그 밀리터리 매니아 치고 자동차, 아니 남자 치고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마이카가 생겨야지 요즘 세상에서는 연애도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중파님이 그러셨습니다. 차가 있어야지 미영이 데리고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라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요, 1930년대부터 이런 자동차란 매력적인 물건을 정치에 이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틀러였죠. 히틀러는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국민을 현혹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용한 자동차는요, 다름 아닌 그 유명한 폭스바겐이었죠. 그래서요,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 극세사 시간에는요, 뜻하지 않는 독재자의 선물 폭스바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나시즘은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무한한 희생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아무리 나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하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뭔가 당근도 국민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뭘 국민들한테 줘야 되냐? 어떤 당근을 국민한테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과거 우리나라 군사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거듭하던 히틀러가 마침내 내린 해답이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자동차였죠. 사실 히틀러가 정권을 잡던 1933년만 해도요, 자동차는요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굉장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공업이 발달했다는 서유럽에서도 자가용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요,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에 지금과 같은 마이카 개념이 장착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 어디? 미국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를 누구나 한 대씩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만한 선동 효과도 없죠. 왜냐? 독일 국민은 꿈에 그리던 자가용차를 손에 넣을 수 있어서 좋고, 히틀러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제3제국의 발달된 산업과 경제를 홍보할 수 있으니 꽉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를 진행시키나요? 히틀러는요, 오래전부터 국민차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사실 당시 미국은 이미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드사가 대량 생산에 성공한 포드의 국민차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게 모델 T라고 해서. 근데 이 모델 T는요, 그때까지의 자동차 가격보다 반 이상 싼 850불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은요, 미국의 일반 노동자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또한 포드는요, 독일에도 공장을 지어서요, 독일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노동자의 임금으로서는 포드차를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본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 독일에서도 서민들이 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1,000마르크 이하로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국민차, 즉 폭스바겐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그리고요, 여기에 누가 참가하냐? 유명한 자동차 설계의 천재가 있죠. 누구? 페르디난드 포르쉐. 지금도 인기 있는 포르쉐. 이 포르쉐 박사의 등장으로 급속도로 일이 진전됩니다. 여러분, 당시 독일 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이 100에서 150마르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마르크 이하라면요, 6에서 9개월간 급료로 차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하다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들, 스포츠카 설계에서 정통한 포르쉐, 이 사람이 참가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천재성이 이 소형 승용차 설계도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이 포르쉐 박사가 설계한 딱정벌레는요, 그 후 40년간 큰 변화 없이 계속 생산되는 명작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히틀러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포드, 미국의 포드 역시 알게 모르게 이 독일 국민차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1938년 모든 국민에게 한 대씩의 자동차를 나눠준다는 히틀러의 선언과 함께 이 딱정벌레 모양의 새로운 국민차 폭스바겐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공장의 건설이 시작되면서 계획은 급속도로 진전되게 됩니다. 그해 8월에는요, 일주일에 5마르크씩 적금을 부어 한꺼번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폭스바겐을 구입할 수 있는 적립금 제도까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려 33만 6천 명의 회원이 가입을 하게 되죠. 이 33만 명이 모은 2억 8천만 마르크라는 거액의 적립금과 미국식 대량 생산 기법을 도해 만든 거대한 공장,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올 포르쉐 박사가 설계한 딱정벌레 모양의 새로운 국민차, 모든 국민에게 차 한 대씩 이라는 히틀러의 선언과 맞물려서 국민차 프로젝트는 이제 모든 독일인들한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뭐냐? 나도 내 차를 가질 수 있다, 이거죠. 프로젝트가 대박날 조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런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눈치챈 독일에는 거의 없었죠. 이 수많은 독일 국민이 내 차 소유의 희망에 부풀어 모은 이 2억 8천만 마르크는요, 곧 벌어질 전쟁에 요긴하게 쓰일 군자금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 역시 우수한 군용 차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죠. 아니나 다를까 이듬해인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의 불뚜껑이 열리면서 이런 음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현실이 되었죠. 전쟁 직전에야 막 완성된 폭스바겐 공장은요, 모든 독일인의 꿈을 쏟아낼 겨를도 없이 군용차 제작에 바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폭스바겐의 설계는 곧바로 바뀌어서 군용 차량이 되죠. 2차 대전 전 기간 동안 폭스바겐 공장에서는요, 미국의 지프에 비견되는 대표적인 독일의 군용 차량 퀴벨바겐 5만 5천 대와 수륙 양용 차량 슈벤바겐 1만 5천 대를 비롯한 수많은 군용 차량을 생산해서 명실공히 독일의 대표적인 군용차 생산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폭스바겐 공장도 결코 무사할 수는 없었는데요. 점차 전세가 독일에 불리해지면서 독일 전역을 강타하기 시작한 연합군의 맹폭격이 중요한 군수산업시설로 변한 폭스바겐 공장을 그대로 놔둘 턱이 없었죠. 특히 1944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퍼부어진 폭격은요, 공장 시설을 거의 절반가량 파괴하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독일이 졌으니까 이 차 폭스바겐은 뭐 끝났나요? 1945년 마침내 독일이 패전을 맞았을 때 폭스바겐 공장은요, 58%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공장 설비와 노동자들은요, 끝까지 남아 작업을 계속했지만 이것도 미군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순식간에 끝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독일의 군수공장이 다 그랬듯이 폭스바겐 공장에도요, 러시아군 포로하고 강제징용된 폴란드인 등 외국인 노예 노동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미군이 온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얘네들을 지키고 있던 SS 경비병들이 불이 나게 튀었거든요. 빤스런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 포로 노동자들하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던 이 노동자들이요, 분풀이의 대상을 그동안 자신들이 혹사당한 공장에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공장에 폭동이 나요. 뭐 기계에다 불 지르고 뭐 직원들 폭행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 4월 10일에 시작된 이 폭동은요, 다행히도 하루 뒤인 11일에 미군 병력이 공장으로 진입해서 큰 인명피해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괴멸 상태에 놓였던 이 공장은요, 거의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래도요, 이 미군 공병대와 독일인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장은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복구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폭스바겐이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었어요. 이 흩어진 노동자들을 다시 긁어모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군용 차량을 더 이상 만들 이유가 없잖아. 왜? 이 군용 차량 만들어봤자 이걸 살 독일군도 없어졌고, 그렇다고 알거지가 된 독일 국민들한테 국민차를 만들어준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죠. 더군다나 당시 연합국은요,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독일을 공업 능력이 없는 농업국으로 재편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폭스바겐 공장의 운명은 문제가 그대로 풍전등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스바겐의 구세주는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폭스바겐 공장을요, 미군이 영국군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여기에 파견된 영국군 관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벤 허스트 공병대 소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구세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쟁 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공장과 기술자들이 그대로 일손을 놓고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허스트 소련은요, 국리 끝에 영국군이 독일로부터 노예케 사용하던 1000여 대의 독일군 차량을 폭스바겐 공장에서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비록 공장 직원들이 받는 임금은요, 하루 3끼 식사뿐이었지만 당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굶주리는 사람이 지천에 널려있던 독일에서 따뜻한 식사만큼 훌륭한 보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흩어졌던 노동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폐허처럼 변해있던 공장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이처럼 공장이 활기를 띠게 되자 허스트 소련과 폭스바겐 기술자들은요, 마침내 전쟁으로 못다 이룬 꿈, 국민차의 생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비록 전 국민에게 차 한 대를 약속한 히틀러와 제3제국은 사라졌지만 폭스바겐은 굉장히 훌륭한 승용차였어요. 이것을 영국 등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폭스바겐 공장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마침내 폭스바겐의 생산이 재개되면서 이런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았죠. 전쟁 직후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독일을 안팎에서 폭스바겐은 비틀, 즉 딱정벌레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46년까지 10,000대가 생산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이 후에 폭스바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1977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거의 2,000만 대가 만들어진 비틀은요, 현재 단일 차종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폭스바겐 공장도 현재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죠. 폭스바겐이 없었다면 라인강의 기적도 없었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의도야 어쨌든 히틀러의 국민차 폭스바겐의 비틀은요, 제3제국이 독일인에게 남겨준 몇 안에는 쓸모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결국 될 놈 되리다.